여기 매출의 차감 계정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런 상황이에요.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자, 지금 이제 홈플러스 입장인데, 홈플러스가요, 홈플러스가 고객한테, 고객한테 옷을 한 100만 원어치 판 거예요. 옷을. 그럼 홈플러스는 상품 매출 100만 원 잡았겠죠. 그죠? 잡았는데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 거냐면 그 물건을 상품을 재고 자산을 팔고 나서 세 가지의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상황 뭐냐라고 하면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 옷 중에 20만 원어치가 올이 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이 트어져 있어가지고 50만 원, 20만 원어치 올이 뜯어져 있어가지고요. 그 20만 원어치가 반품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홈플러스에서는 이때 계정 과목을 뭐를 잡냐면 외워주셔야 돼요. 뭐를 잡냐면 이때 매출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잡게 돼 있어요. 뜻이 뭐냐?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하다 할 때는 살매도 있고 구매도 있잖아요. 맞죠? 살매도 있고, 팔매도 있고, 살매도 있고, 구매도 있고, 뭔 말이야? 살매도 있고, 팔매도 있죠? 그죠? 여기에서 매출은 말 그대로 팔았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매출, 팔아서 나갔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환자는 우리가 그 환승하다 할 때 환자 써요. 한자 못 쓴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한자는 우리가 환승, 다시 탑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아서 나갔는데 한입, 입자가 들어올 입자 써요. 다시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해석하면 상품을 팔아서 나갔어. 근데 그게 다시 들어왔대. 여기 반품 들어온 거예요. 반품 들어왔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시험에는 재고자산 중에서 상품만 내니까 내가 상품을 매출했는데 그게 하자 있죠. 하자가 결함이죠. 결함 때문에 반품을 받는 걸 우리가 매출 환입이다라고 불러요. 계정 과목이요. 그러면 우리가 백화점 입장에서는 100만 원어치 옷을 팔았는데 20만 원어치만큼 반품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옷을 판 건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매출 환입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 맞죠? 동의되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계정 과목을 써야 되고 좀 이따 제가 띄울까? 요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때는 계산 문제 있죠? 우리 이론 문제에서는 말 문제가 있고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위 세 개는 그냥 매출액에서 까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분계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분계를 출제할 때, 분계를 끊을 때에는 반드시 위에 있는 계정 과목을 적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자, 이번에 백화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야, 오늘 옷 얼마치 팔았냐? 라고 했더니, 내가 그런 거예요. 저 80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사장님, 80만 원어치나 옷을 팔았어? 아우, 잘했네. 알고 보니까 이 80만 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에 100만 원치 팔았었거든, 분명히. 팔았는데 20만 원어치만큼 반품이 들어와서 80만 원 낸 거잖아요. 그건 쏙 빼놓고 8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는 건 그건 경영자 입장에선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자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100만 원의 당초에 매출이 있었는데 20만 원 어치의 옷은 반품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분계를 끊을 때 얘네들이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이 되면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안 나타나니까 분계를 끊을 때만큼은 반품이 20만 원어치 들어왔다라는 걸 별도로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12월 31일 날 주주들한테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그때 매출 환입이 없으면 주주들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주주들한테는 저희 회사가 상품 매출이 80만 원어치 있어요. 이렇게만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계를 끊을 때에는 요 매출 환입이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이오키? 왜냐면 관리해야 되죠. 20만 원치 반품 들어왔으면 사올 때 잘 사와야지. 맞죠? 반품을 꼼꼼하게 확인했어야지, 여러분들. 맞죠? 물건 사올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으니까 팔 때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죠?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입장에서는 관련 계정 과목을 쓰고 주주들한테 알려줄 때만 매출에서 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리고 애누리 해볼게요. 애누리는 좀 들어보셨죠? 애누리 하다라는 게 뭐냐면 값을 깎는 거긴 한데 왜 깎았냐면 여기 때문에 여기. 매출한 상품에 하자가 있죠, 하자. 하자 때문에 값을 깎아주는 건 우리가 매출 애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는데 결함 때문에 고객이 와가지고 나 결함 이거 별로 싫어요. 20만 원 깎아줘요. 그래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20만 원 깎아드릴게요. 라고 하면 나는 옷을 100만 원에 판 게 아니라 80만 원어치 판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그냥 이용자들한테 알려줄 때는 매출액에서 까는 거고. 하지만 주주한테 알려줄 때는 까는 거지만 우리가 그 분계를 끊을 때는 경영자들한테 요거요 결함 때문에 값 깎아줬어요 라고 표시해달라라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요거. 요게 매출 애누리. 딱. 그리고 매출 할인 좀 설명할게요. 할인. 이게 뭐냐면 우리 외상 거래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는 외상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상 거래를 하다 보면 대가를 조기에 회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우리 회사가 팔 때 외상으로 팔 때 있잖아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외상으로 사는 사람한테 외상값을 좀 일찍 갚으시면은요 좀 깎아드릴게.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회계에서는 할인해 준다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앤셀 할인 말고요. 알죠? 좀 조심하셔야 돼. 예, 그래서 매출 할인은 매출자 입장에서는 외상값을 일찍 받아가지고 값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결함 때문에 값을 깎아주는 건 애누리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면 조기의 약정에 따라서 값을 깎아주는 건 애누리가 아닌 할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출 할인은 언제 적냐면 자, 판매자 있죠? 판매자가 외상값을 조기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약정에 따라서 값을 깎아주는 걸 우리가 매출 할인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초에 100만 원어치 팔았어요. 외상으로. 맞죠?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상대방이 일찍 결제한 거 외상값을. 그래서 내가 2% 깎아줬어. 2만 원. 그럼 난 98만 원을 판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는 계정 과목을 다 써야 돼. 이거 일일이 전부 다 그냥 매출에서 까면 안 돼요. 분계 끊을 때는. 하지만 나중에 주주들한테 이 세 가지 계정 과목을 별도로 쓰면 주주들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주들한테는 얘네들을 그냥 매출액에서 빼가지고 그냥 순수한 매출액으로 보고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 얘를 분계를 어떻게 끊는지 해볼게요, 연습. 잘 해보시죠. 화면 해보실게요. 자, 지금 날짜는 5월 12일이에요. 5월 12일 날 외상 매출했다는 뜻이 아니라 좀 헷갈리게 제가 적어놔가지고 죄송해요. 자, 보니까 자 언젠진 몰라도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던 거예요. 그죠? 매출했는데 그게 파손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 내가 당초에 외상으로 매출했던 상품 중에서 파손, 이게 결함이죠, 여러분들. 결함이 발견돼가지고 요 5만 원이 반품이 됐대요, 반품. 그럼 이거 계정 과목이 뭘까요, 여러분들? 계정 과목 방금으로 따지면. 그렇죠. 결함 때문에 내가 값을 깎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매출, 그렇죠, 그렇죠. 애누리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왜요? 사람 때문에, 반품이구나. 죄송해요. 반품이구나. 쏘리. 아이고, 애누리야. 큰일 날 뻔했네. 환입이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미쳤나봐요, 오늘. 됐죠? 반품 들어왔으니까 팔아서 나가는데 다시 들어왔다. 라고 해서 매출 환입이다. 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반품이 5만 원 들어왔으면 외상값을 5만 원만큼 못 받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맞죠? 그러면 당초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중 5만 원만큼 외상값 못 받게 되는 거니까 감소해야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분계를 끊냐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5만 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만큼은 매출이 감소하는 거지만 매출 줄이면 안 돼요. 반드시 매출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 써야 돼요. 그죠? 그럼 해볼게요. 이거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하는 여기 있는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매출액에서 차감. 그럼 우리가 매출액이라는 계정 과목은 성격이 뭐죠? 수익의 수익,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수익이잖아요. 그럼 수익이면 어디예요? 위치가, 본래 위치. 대변이죠, 대변. 그러면 대변에서 차감한다를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뭐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에서 차감한다. 차변이에요. 차변이에요. 매출, 지금 환입은 차변으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차변인지? 대변에서 차감한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매출, 환입을 써야 되는데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실기할 때 환입을 검색해 보시면 애누리까지 같이 떠버려요. 왜냐면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화면 보실게요. 앞으로 조심하실 게 뭐냐? 이런 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화면 보시면 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까 이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뭐 할인 같은 건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면서요. 우리 회사가 어떤 매출을 했냐에 따라서 차감하는 매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402번 지금 우리가 블럭 쳐져 있는 거 있죠? 그럼 이 블럭 쳐져 있는 건 상품 매출에서 까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건 제품 매출액에서 까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다라는 뜻이고 요거는 임대료 수입이다라는 건 이거 무시하세요 이런 거 헷갈리니까 우리 회사가 운송회사면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운송료 수입에서 가야 되는 거지 알죠? 근데 우리 시험은 우리가 홈플러스 같은 상품 매매 기업을 출제하니까 다 상품 매출에서 까요 알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로치면은 해당 놈에서 깐다라는 뜻이에요. 해당 놈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 참고사항이 되거세요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음, 네, 그래서 해당 놈에서 깐다, 해당 놈에서 깐다는 아니고 해당 놈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상품 매출과 관련 있는 놈이다. 참고에 예걸어라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 여기 사례 보시면 자, 5월 18일 날 외상 매출하였던 상품 대금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5월 18일이고 당초에 외상 매출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상품 대금 15만 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여기까지만 보면 외상값 15만 원 받아냈으니까 외상 매출금 15만 원 줄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자, 구매자와의 약정에 따라서 자, 구매자와의 약정이 있었나 봐요. 약정이 있어가지고 구매자가 조기에 갚았대요. 조기 결제. 결제를 해가지고 내가 당초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조기 결제해가지고 2%를 할인해 줬대요. 여기에서는 계정과목 뭐 써야 돼요? 그렇죠. 매출 할인 써야죠. 외상값을 일찍 나는 받았잖아요. 받아서 깎아주는 거니까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분계 끊어볼게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은 15만 원 감소. 왜냐하면 외상 매출금은 장부에 15만 원 기록돼 있을 거니까. 이렇게. 자, 근데 실제로 여기. 자, 이제 매출 할인. 매출 할인도 똑같이 대변에서 차감하니까 차변이겠죠. 그러면은 15만 원에 2% 곱하면 이렇게 해. 그럼 나머지 98%가 돈으로 들어왔겠죠. 그럼 차변에 현금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분께 끊으셔 퉁쳐버리면 안 돼요. 항상 회계는 모든 계정 과목을 각각 다 써야 돼요. 되셨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입장이에요. 반대 입장. 자, 이제 반대 입장. 자, 방금은 홈플러스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홈플러스 입장이 아니라 홈플러스한테 사간 사람 입장이에요. 매입자 입장. 자, 보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 매입자 입장에서는 사와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매입이 사와서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매입, 사와서 들어왔어요. 근데 다시 보낸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물건을 사와서 들어왔는데 다시 보낸 거예요. 이게 내가 반품시켜 버린 겁니다. 사와서 들어왔는데 다시 보내버린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품은요. 어느 하나가 입이면 어느 하나는 출이에요. 반드시. 그렇죠? 아까 매출 환입이었잖아요. 여긴 매입 환출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출이면 어느 하나는 입이에요. 당연히. 알죠? 자, 그래서 여기 자, 상품을 매입했는데 결함 때문에 반품시키는 걸 우리가 매입 환출이다라고 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들어보세요. 아까로 따지면 내가 100만 원어치 옷을 샀어요. 근데 그 중에 20만 원어치는 결함 생겨가지고 아이씨 반품. 그렇죠? 그럼 나 그 옷을 100만 원 주고 산 게 아니라 8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매입 환출이든 매입 애누리든 매입 할인이든 매입 판 금액에서 까는 거예요. 맞죠? 자, 애누리하고 할인이 똑같거든. 아까 우리가 매출 애누리가 결함 때문에 값을 깎아주는 거였죠. 매입자 입장에서 값을 깎아주는 거예요? 값을 깎는 거예요? 깎는 거죠, 매입자는. 맞죠? 그래서 매입 애누리는 매입한 상품이 있는데 결함 때문에 값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값을 깎으니까 매입액에서 그만큼 다 매입액이 줄겠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늘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지? 연말이라 바쁘시죠, 여러분? 좀 많이. 바쁘시죠? 이해합니다. 혹시 더우시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더우시면. 자, 다시. 자, 매입 할인. 자, 구매자 있죠? 구매자가요, 이번에는 구매자가 할인이니까 외상값을 일찍 갚은 거예요. 일찍 갚아가지고 약정에 따라서 값을 깎는 걸 우리가 매입 할인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품만 계정 과목이 좀 살짝 다른 거지 나머지 애들은 뒤에 애누리 할인 똑같이 붙어요. 알죠? 얘도 아까랑 똑같은 설명할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매입했는데 잘못 사오면 이거 책임이 크죠? 맞죠? 야, 잘 보고 사와야지. 맞죠? 이렇게 관리해야 되니까 우리가 분계는 회사가 끊는 거고 그럼 분계를 끊을 때에는 반드시 위에 있는 세 가지 계정 과목을 적으셔야 돼요. 하지만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매입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실제 회사가 재무상태표에 보여줄 때는 그냥 얼마 매입했어요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 세 가지 계정 과목을 써버리면 뭔 소리야 저거? 이렇게 돼 주주들이. 맞죠? 왜냐면 회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계산 문제를 푸실 때는 매입액에서 까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 분계를 끊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맡겨보죠. 자, 보세요. 요거는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하나만. 자, 보시면
자, 5월 12일에 지금도 당초에 외상 매입했던 상품 중에서 당초에 외상 매입했던 상품이니까 당초에 외상 매입금이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상품 중에서 파손이 발견돼 가지고 상품 대금 중 5만 원을 깎았대요. 여기까지 보면 매입자 입장에서 결함 때문에 값을 깎았죠. 그럼 계정 과목은 뭐 써야 될까요? 지금 사례에서는. 그렇죠. 매입하면서 결함 때문에 값을 깎았으니까 매입 애누리 써야 돼, 애누리. 맞죠? 그럼 매입 애누리는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외상 매입금이 있었는데 값을 깎았으면 그만큼 외상 매입금은 감소하겠죠. 되세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 되세요? 그럼 딱 봐도 매입 애누리는 누가 봐도 대변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야매고. 그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매입했다라는 건 자산을 매입했다라고 표현하죠. 좀 자산을 매입했다라고 하죠. 우리 부채를 매입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럼 자산을 매입하면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똑똑. 자, 자산을 매입하면 자산이 증가, 감소? 증가. 샀는데 자산이 감소하면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맛을 부린 거잖아. 자,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대변? 차변. 그럼 차변에서 차감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 그래서 대변인 거예요. 아셨죠? 물론 이렇게 하면 머리가 많이 아프니까 그냥 빵꾸 나는 곳에 적는 게 제일 오류가 없어요. 매입 할인 같은 거. 그럼 대변이니까 여기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도 마찬가지예요. 결함 때문에 일어나는 건 반품하고 가격 깎는 거니까 반품하고 애누리 같이 나와요. 재정 과목은 검색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여기다 애누리 써볼게요, 여러분. 애누리. 여기다가 매입에 쓰시면 애누리 치면 여기 환출 및 애누리, 환출 및 애누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놈하고 관련 있는 거냐 하면 요 위에는 상품 걸어야 되겠죠. 되셨어요? 그게 공장이면 원재료 거는 거고 도급 분양은 무시하세요. 이건 건설회사니까 우리 시험에 건설회사 내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상품과 관련 있는 매입 반출 및 애누리다 이렇게 걸어주는 거 참고사항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실기 할게요. 요거와 관련된 실기.